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런 그 논평을 냈습니다. 성명이군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 빙의가 돼가지고 한번 네. 미국이 판문점 선언에서 보여준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제재와 압박의 결과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끌어들이고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는 등 한반도 정세를 또다시 긴장시키려 하고 있다. 예. 박수가 나와야 되는. 예. 물개박수를 야, 쳐줬네. 진짜 물개박수. 물개박수. 예.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대비해서 아니 지금 저 북한 방송에 출연하려고 조선 북한 조선 TV도. 매체를 조선 접수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출연료 예. 협상을. 예, 조선중앙TV도 거래처로 용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공식 제안을 네. SBS를 통해서 근데 너무 하시다니. 잘하네요. 네. 진짜 그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모사를 네. 하는 와중에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요약하자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인권 문제를 압박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 무대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견제구가 나왔는지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왜 그럴까 다들 이것 때문에 회담이 깨지지 않을까 뭐 북한 특히 이제 지금 뭐 개봉박두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시간과 장소 결정이 끝났는데 발표를 하지 않는 거를 볼 때 아마도 회담이 어그러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이러다가 회담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 섞인 관측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회담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기싸움 기싸움. 정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최정상 라인에서 이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것이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다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미국 정치 안에서 찬반 양론이 좀 있고 장소 문제만 하더라도 판문점이 좋은데 아니다 싱가포르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젠가 들어왔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하고 문정인 교수 이제 미국 돌아다녔는데 네. 50명 만났는데 그 중에 2명만 북미 정상회담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하.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반도 운전자론 입장에서 우리 운명을 우리가 평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판문점을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설득하고 왔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슈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당장 제기되는 뭐 북한의 논평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더 센 논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받아서 북한이 더 세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수미일관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 프로세스는 7.27 그러니까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데까지 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예. 이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수많은 조치들이 이행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의 평화 체제로는 가고 있다라는 점이 명징하다. 잘 보셔야 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읽어주신 그 북한식 거친 톤의 메시지를 네. 장황하고 되게 무섭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면을 한마디로 딱 까보면 지금 이 화해 무드는 우리의 통 큰 결단이야. 네. 미국이 압박했기 때문이 아니야. 네. 지금 이게 장사 안 해, 거래 안 해 이게 아니라 계속 할 건데 예. 니네가 이 전략자산을 들이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잖아요. 예. 그렇죠. 뒤집어서 해석하면. 네. 그러니까 계속 할 건데 우리 공도 있는데 공을 다 채가려고 하지 마라. 네. 이거는 쌍방 간의 이 동등한 협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콩나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덤 좀 더 달라고 싸우죠. 싸우잖아요. 근데 네. 덤을 더 줬어 북한이 덤까지 줬는데 갑자기 그렇죠. 좀 얹어주네 하니까 깎아달래. 옆에 있는 버섯까지 지금 집은 거야. 그렇죠. 미국이 그러고 있는 거죠. 미국이 늘 그래. 노상 그래. 네,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예. 이 북한에서 안 팔아. 장사도 안 문이 돼. 삐졌어. 이쪽으로는 못 그렇죠. 팔아라는 예. 이제 그런 국면인데 미국도 국내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논리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네. 매파가 미국의 북한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은 이제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그 매파가 전향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이 정도면 북한이 굴복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 부분까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파의 어떤 급변침을 위한 무릎을 그런 꿇려라. 그렇죠. 이제 그게 가는 건데 이게 뭐 회담을
이 다시 안 되게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회담 장소가 아까 판문점 얘기 나고 평양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판문점하고 평양 사이에 지금 개성 정도에 있는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게 좀 미국도 이제 여기까지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판문점이고 그렇죠. 여기까지 해줘? 그러면 이제 평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미국이 뭐 생화학 무기 얘기 꺼내고 리비아식 해법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북한이 발끈해서 이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이 대세는 가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와대 주변 취재를 해보면 그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 그 회담이 진행이 된다,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곧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시그널로 그렇죠. 봐도 무방하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하고 남북미 정상회담의 약간의 패키지처럼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굉장히 밝은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뭐 싱가포르나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굉장히 회담이 어두워질 수 있고 왜 만났지? 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뭐 북한이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과거처럼 뭐 인간 쓰레기, 특등 정치 간상배, 도적 왕초, 천하의 호색광, 극악한 대결 광신자, 인간 춤을 뭐 이런 그렇죠. 안 쓴 것만 해도 참- 요즘에 빵 터지는 게 뭐 인간 오작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이고 참, 참. 너무 거칩니다. 네. 네, 북한 표현이. 예. 자, 뭐 이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어디서 열릴 것인지 한번 자신의 견해로서 한번 저는 6월 1일 판문점 한번 자, 장윤선 기자님. 꿈을 한번 믿어보죠. 네. 아, 배팅. 제가 지난주에 평양을 세게 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평양 가능성은 살아있다. 아, 알겠습니다. 평창으로 살짝 바꾸시는 거 아니 같아요. 아니요. 평창은 가능성이 없고 예. 평양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청와대 취재를 지난주에 좀 했거든요. 네. 아 판문점일 수 있겠다. 진짜 약간 내려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내려왔어요. 남아있어요. 예. 몇 킬로 남아. 자, 우리 고재열 기자님은 저는 그냥 예상이 아니라 바람으로 네. 회담은 평양에서 하고 예. 그리고 같이 차를 타고 내려와서 판문점에서 예. 남북미 회담까지 해서 아예 아름다운 마무리 더블 패키지. 했으면 네. 더블 패키지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왠지 양다리 느낌이 나요. 만약에 싱가포르이 되면 개망신을 다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제 고추장은 해시죠. 싱가포르로 뒤풀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요. 예, 헌물 펴는 걸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안영수님 판문점이 답입니다라고 아, 하셨고 네. 조혜경님 심각한 내용인데 김용민이가 하면은 아. 재밌어서 웃음이 나온다고. 뭐든지 희화화 시켜버리는 그렇습니다. 앵커랄까요? 예. 성유진님 우연히 듣게 됐는데 재밌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이분들이 다 청취율 전화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류는 둘로 갈립니다. 청취율 전화를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 둘로 갈립니다. 예, 예. 자, 그래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다음 소식은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로 갈까요? 판문점 선언 얘기부터 네네. 좀 짚고 화해 가겠습니다. 무드. 예, 예. 대북 대남 확성기가 모두 철거됐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5월 1일부터 철거됐는데 4.27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 했는데 5월 1일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예. 5월 4일에 북측이 좀 더 먼저 끝내고 남측은 좀 더 나중에 끝났는데 대략 40개 정도씩 이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대남방송이 시작된 게 1963년 정도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보다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우월했기 때문에 북한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이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었고 그리고 늘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었죠. 네. 뭐 그런 이제 시기를 보내다가 드디어 이 중단되는 시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최전방에서 근무해 보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종의 산재처럼 그 방송이 계속 될 때 근무했던 분들은 약간 좀 가는기가 먹는다고 그래야 될까? 워낙 시끄러우니까. 예, 예.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장애가 생기냐면 예. 가는기가 먹으니까 좀 남이 가볍게 얘기하는 얘기는 잘 안 들리니까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귀담아 안 듣는 사람. 그래서 심각한데. 예, 오해도 전방 받고. 근무의 폐해가 크네요. 예, 예. 이거 산업재해지 이게. 산업재해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 사실은 이제 대남 방송이 극에 달할 때는
대남 대북 서로 액션까지 했었어요. 어떤 액션했냐면 상대방 그 젊은 혈기방장한 사병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북측에서는 저쪽 스탈린 고지 밑에서 이렇게 선녀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군들이 목욕을 하는 거를 이쪽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남측에서는 이제 어떤 대응을 했냐면 92년도인가 그럴 텐데 미스 코리아대 수영복 심사를 그 최전방 그 전망대에서 했어요. 거기다 수영장을 만들고 네. 그래서 이제 북측이 그걸 보게.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게? 92년도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일종의 시선 시전. 방법까지도 이건 했었죠. 이건 진짜 졸렬하네요. 네. 그리고 그거는 지금 같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그런 기가 막힐 때도 있었군요. 저는 이 끔찍하네요. 공군 최전방이 강릉 기지인데 예. 거긴 매일 전투기 뜨고 내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지. 예. 귀가 어차피 가요. 예. 근데 이어플러그라고 이렇게 이제 귀마개를 하지만 귀찮아서 안 하면 가는데 네. 전방 입소를 대학교 2학년 때 하잖아요. 네. 교련이 있을 때. 예. 그때 전방에 가서 며칠을 이제 천막에서 예. 그 철책 보초 쓰면서 예. 방송을 들어보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는데 네. 그때 제 단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는 소리는 예. 마이클 잭슨을 많이 틀어주더군요. 음. 86년이니까 예. 뭐 빌리진 막 이런 네. 거 막 나와요. 그리고 북쪽에선 주로 고향의 봄이나 예. 동요나 민요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쪽게 더 잘 들려. 귀에 쏙쏙 들어와. 팝송이니까. 그게 이제 북한 방송을 못 듣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군요. 그렇죠. 양쪽이 다 이유가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왜 우리는 왜 미국 노래를 틀어주지? 적어도 북한은 우리 노래를 트는데 예. 근데 우리 가요도 나오긴 나왔는데 예. 제 기억에 네. 이제 윤수일 씨의 제2의 고향 이제 이런 게 아. 나왔단 말이죠. 네. 대북 진짜 방송의 이제 오랜만이네. 전반적인 통계적으로 보면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0년도까지는 트로트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나훈아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좀 한류 열풍이 불 때 케이팝도 네. 많이 틀었는데 예. 아까 그 대남 방송에서 고향의 보험이나 민요 틀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런 방송에는 그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2차 대전에서 독일군 병사들의 어떤 그 우울한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틀었던 노래가 릴리 마를레네라는 이제 그런 노래고 네네네. 마를레네 디트리가 불렀던 이제 그 노래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좀 서정적인 그런 노래를 하는 게 자극이 되지만 서로 이 시끄럽게 하고 안 들리게 네네네. 하는데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래들을 틀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대북 방송 같은 경우에 방송병이 있고 그다음에 대면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병은 그런 그 음악을 트는 음악 거고. 트는 주로 이제 DJ 역할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면병이 멘트를 예. 치는 예. 그런 이제 대면병인데 뭐 좀 서로 친해지고 그다음에 좀 알아가고 나중에 이제 뭐 이 귀순까지 종용하는 뭐 이제 그런 방송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전혀 효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북한 쪽 접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대면병은 우리가 이기기 절대 힘들어요. 그래요? 북한 분들하고 이렇게 말싸움에 이 말펀치에서는 절대 이기기 힘들고 제가 예전에 평양을 갔을 때 그 상점 매점에 여러 이제 쿠키 종류를 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가 맛있어요 물어보니까 대뜸 요게 맛있습니다 하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그 종업원이. 그래서 네.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한 번씩 이제 농을 치잖아요. 뭐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예. 물어보면 그분 딱 받아치는 게 보십시오. 뭐가 많이 나갔나? 이제 그런 이 총화나 네. 이제 그런 이제 자비판이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대면병에서는 힘들어서 북측에서 말을 걸어오면 그냥 대꾸를 안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북경에 북한 식당이 몇 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경에 이 사업차 출장을 가서 예. 그 북한 식당에서 이제 한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네. 그 북한 맥주가 맛있다 그래서 먹는데 이 트위스터형이에요. 병을 돌리면 따져야 되는데 불량품이 많아요. 안 따져. 막 네. 손이 너무 아파. 찢어질 것 같아. 예. 그 접대원 동무가 와서 툭 따더니 남조선 남정네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되게 얼굴 빨개지고 민망한 그런 지금 말펀치 얘기 하시니까 네. 그런데 그 옆에 이 시베리아 벌목공 같은 노무자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북한 노무자들이 식사로 왔나 보다. 예. 좀 네. 무섭다. 네. 우리 남한 사람은 둘, 예. 북한 사람은 한 10명.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좀 낯익어서 보니까요.
그 뭐 류혜진 씨, 정우성 씨, 안성기 씨 예. 영화 무사를 찍으러 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자랑하면서 예. 남조선의 인민 배우들이야요. 그랬더니 예. 뭐 저렇게 생겼습니까? 왜냐하면 다 얼굴 시커멓게 돼서 네. 무사니까 네. 노무자들 분위기였거든요. 정우성 씨만 얼굴이 환하고 아. 그때 많이 민망했던 말로는 못 당한다. 지금 고 기자님 야. 말씀이 실감이 되네요. 갑자기 북한 음식 얘기 나오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 참겠습니다. 예. 평냉. 남남북녀인데, 예, 남남북녀인데, 예, 폄훼를 당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대북 방송 이제 뭐 스피커를 껐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디오 전파도 이제 좀 끌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저기 107.3인데요. 네. 주파수가 저기 그 가평하고 춘천 사이에 화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1,500m 고지. 거기서 10kW로 쏩니다. 오. 10kW로 쏘는데 저기 수원 광명까지 들려요. 오. 심지어 워낙에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들고 뭐 네. 그냥 뭐 나만의 뭐 무슨 저기 뭐 무슨 뭐 자랑거리. 일상 뭐 네. 요즘에는 과거에는 막 그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인데 요즘엔 그렇지, 그런 게 그렇지. 없는데 뭐 그런 걸 할지라도 이젠 그 라디오 전파마저 끄고 이제 좀 서로 이제 심리전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미- 공동 방송 해야죠. 그렇죠. 공영방송 해야죠. 김용민 씨도 진출하고. 근데 네네. 그 실제 그 북한 이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북에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평양 공연했을 때 그냥 박수만 치고 뭐 아무런 호응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랬지? 심지어 레드벨벳이 저러는데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목석처럼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다 듣고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보고 남한 드라마 너무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어. 때문에 이미 문화 교류는 다 됐기 때문에 네. 라디오 제가 보기엔 틀어도 잘 아. 노래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건 어떨까 생각 들었어요. 뭐 어차피 우리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네. 북한에서 그럼 아예 대놓고 한국 가요. 특히 북한 주민들과 네. 함께 할수 서로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노래들을 많이 틀어서 그렇죠, 뭐 그렇죠. 아무 메시지 담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남북 화해 교류 또 이제 도움이 되죠. 공감대 확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능성부터 많이 도움이 시작한다.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남한에서 북한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한다는 그런 그 양태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게 좋지 않다. 아예 그냥 꺼버리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예. 아예 꺼버리자. 네. 그런데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사실은 접경 지역이 예.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을 하면 포텐이 있는 곳이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포텐.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동네 가면은 그놈의 대남 방송, 대북 방송 때문에 그게 이제 시끄럽고 그리고 저는 이제 캠핑을 좋아하는데 그쪽에 이제 이 겨울에 가면은 네. 북쪽에 있는 그쪽 저수지들 민통선 지역에 있는 저수지들에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게 물 아래로 쩍쩍쩍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조그만 데서 갈라지는 네. 얼음이고 큰 호수 같은 데서 얼음이 갈라지면 밑으로 그게 울리면서 전자음처럼 두둥둥둥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걸 감상하고 있는데 옆에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군인이 총 들고 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자연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군인이 총 들고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총 들고. 아저씨.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되고 뭐 지금 이제 접경 지역에 남북 이 경협 어떤 이 기대 심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그동안 묶여 있는 게 있으니까 한 번쯤은 좀 이런 심리도 저는 품어보시면 평화의 괜찮을 것 상징 같습니다. 지대가 되니까요. 베를린 장벽 1990년 무너지고 네. 네. 그 핑크 플로이드라는 전설의 밴드가 네. 네. 더 월이라는 공연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지금 봐도 눈물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뭐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의 이제 분단 해소가 되는 평화인데 우드스탁 페스티벌처럼 네, 판문점 세계 공연 최고의 한번 뭐 해야죠. 유투도 오고 밴드들이 네, 와서 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좋은데 네. 고민이 좋은데.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뢰를 완전 제거해야 돼요. 진짜 많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남북 협력 사업 중에 그 조림하잖아요. 네. 나무 심는 거 먼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살림 녹화. 산불 예. 끄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DMZ 안에서 불이 나도 산불이 나도 못 껐어요. 번개불에 들어가면 안 떨어져서 되니까. 나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뢰 제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군 사실상 비무장지대의 중무장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군인들이 코앞에 와 있고 근데 이것 자체를 뒤로
위로 몰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화지대로 해서 거기 공원도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했던 그렇죠. DMZ 평화공원 맞아요.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런 공연하면 얼마나 다양한 축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가 그렇죠. 되겠죠. 네. 그 NLL 평화 수역 조성을 위한 움직임도 시작이 됐는데 네. 관련 부처 장관 4명이 동시에 서해 최전방을 맞아요. 방문하는 그렇죠. 그런 뉴스도 어제 접했습니다. 네. NL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 14선언에서도 그렇죠. 됐고 뭐 나중에 문제가 됐지만 결국은 지금 문제로 삼지 않자라는 그런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북측이 주장하는 NLL은 사실은 우리나라 뭐 백령도 대청 소총 다 빠져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남북의 그런 대결 상황을 교묘하게 중국 이 어부들이 활용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불법 조업 많이 했는데 많이 했죠. 예. 저는 진짜 봤어요. 그 벙커에 청와대 벙커에 들어가서 네. 보여줬어요. 봤어요. 자 조기 배들 중국 배들 불법 조업 중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대 레이더 의원이 브리핑.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잡으면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서로 많이 잡으려고. 그렇지. 그래서 아예 그 북한 배가 잡도록 하고 그걸 배채 그냥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게 같은 거 되게 비싸게 먹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잡아서 값을 제대로 치고 하면 북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죠. 우리도 꽃게를 좀 지금보다는 저렴한 값에 많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되니까 이제 좋지 않겠냐. 사실은 잡는 것도 중요한데 금어기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어기가 있어요. 꽃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 대부분 9월 1일 정도에 풀리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보름만 그 먼저 사이에 잡아가지고 그렇죠. 네. 중국 배들이 그렇게 엄청 난리가 나는 잡아가지고. 예, 그래요. 자, 저도 일하는데 반가운 분들이 방송해 주니 좋네요. 평화를 지향하는 방송 파이팅 하셨습니다. 9675번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예, 정말 하루속히 네. 남북이 화해 협력, 이 분단의 상처만 치유해도 당장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상승곡선을 하늘을 찌를 겁니다. 예, 그런 평화 날을. 사업거리는 너무나 많다. 많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로 딱 까보면 지금 이 화해 무드는 우리의 통큰 결단이야. 네, 미국이 압박했기 때문이 아니야. 네. 지금 이게 장사 안 해, 거래 안 해 이게 아니라 계속 할 건데 예, 니네가 이 전략자산을 들이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라는 메시지잖아요. 예. 그렇죠. 뒤집어서 해석하면 네. 그러니까 계속 할 건데 우리 공도 있는데 공을 다 채가려고 하지 마라. 네. 이거는 쌍방 간의 이 동등한 협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콩나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덤 좀 더 달라고 싸우죠. 싸우잖아요. 근데 네. 덤을 더 줬어 북한이 덤까지 줬는데 갑자기 그렇죠. 좀 얹어주네 하니까 옆에 깎아달래. 있는 버섯까지 지금 집은 거야. 그렇죠. 미국이 그러고 있는 거죠. 미국이 늘 그래. 노상 그래. 네,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예. 이 북한에서 안 팔아. 장사도 안 돼. 이제 삐졌어. 찍으로 그렇죠. 못 팔아라는 네. 이제 그런 국면인데 미국도 국내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논리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네. 매파가 미국의 북한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은 이제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그 매파가 전향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이 정도면 북한이 굴복하는 거다라는 이제 그 부분까지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파의 어떤 급변침을 위한 무릎을 그런 꿇려라. 그렇죠. 이제 그게 가는 건데 이게 뭐 회담을 다시 안 되게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회담 장소가 아까 판문점 얘기 나고 평양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판문점하고 평양 사이에 지금 개성 정도에 있는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게 좀 미국도 이제 여기까지는 아닌가 보다 그럼 판문점이고 그렇죠. 여기까지 해줘? 그러면 이제 평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미국이 뭐 생화학 무기 얘기 꺼내고 리비아식 해법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기싸움 기싸움. 정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최정상 라인에서 이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것이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다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미국 정치 안에서 찬반 양론이 좀 있고 장소 문제만 하더라도 판문점이 좋은데 아니다 싱가포르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젠가 들어왔죠 김종대 정의당 의원하고 문정인 교수 이제 미국 돌아다녔는데 네. 50명 만났는데 그 중에 2명만 북미 정상회담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하.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반도 운전자론 입장에서 우리 운명을 우리가 평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판문점을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설득하고 왔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슈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당장 제기되는 뭐 북한의 논평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더 센 논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받아서 북한이 더 세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수미일관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 프로세스는 7.27 그러니까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데까지 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예. 이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수많은 조치들이 이행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의 평화 체제로는 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게 명징하다 잘 보셔야 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읽어주신 그 북한식 거친 톤의 메시지를 네. 장황하고 되게 무섭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면을 한마디 북한이 발끈해서 이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이 대세는 가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와대 주변 취재를 해보면 그 예를 들어서 판문점에서 그 회담이 진행이 된다,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곧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시그널로 그렇죠. 봐도 아, 무방하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회담하고 남북미 정상회담의 약간의 패키지처럼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굉장히 밝은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뭐 싱가포르나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굉장히 회담이 어두워질 수 있고 왜 만났지? 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뭐 북한이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과거처럼 뭐 인간 쓰레기, 특등 정치 간상배, 도적 왕초, 천하의 호색광, 극악한 대결 광신자, 인간 춤을 뭐 이런 그렇죠. 안 쓴 것만 해도 참- 요즘에 빵 터지는 게 뭐 인간 오작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이고 참 너무 거칩니다. 네. 네, 북한 표현이. 예. 자, 뭐 이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아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어디서 열릴 것인지 한번 자신의 견해로서 한번 저는 6월 1일 판문점 네. 장윤선 기자님. 꿈을 한번 믿어보죠. 네. 아, 제가 지난주에 평양을 세게 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여전히 평양 가능성은 살아있다. 아, 알겠습니다. 평창으로 살짝 바꾸시는 거 아니요. 평창은 가능성이 없고 예. 평양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청와대 취재를 지난주에 좀 했거든요. 네. 아, 판문점일 수 있겠다. 진짜 약간 내려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좀 내려왔어요. 남아있어요. 칸 외무성 대변인이 이런 그 논평을 냈습니다. 성명이군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 빙의가 돼가지고 한번 네. 미국이 판문점 선언에서 보여준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제재와 압박의 결과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끌어들이고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는 등 한반도 정세를 또다시 긴장시키려 하고 있다. 예, 박수가 나와야 되는. 예. 물개박수를 야, 진짜 쳐줬네. 물개박수. 물개 박수. 예.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대비해서 아니 지금 저 북한 방송에 출연하려고 조선 북한 중앙 TV도. 매체를 조선 중앙. 접수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출연료 예. 협상을 예, 조선중앙TV도 거래처로 용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공식 제안을 네. SBS를 통해서 근데 너무 하시다니. 잘하네요. 네. 진짜 그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모사를 네. 하는 와중에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요약하자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인권 문제를 압박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 무대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견제구가 나왔는지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실제로 왜 그럴까 다들 이것 때문에 회담이 깨지지 않을까 뭐 북한 특히 이제 지금 뭐 개봉박두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시간과 장소 결정이 끝났는데 발표를 하지 않는 거를 볼 때 아마도 회담이 어그러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이러다가 회담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 섞인 관측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회담 과정에서 네. 몇 킬로 남아. 자, 우리 고재열 기자님은 저는 그냥 예상이 아니라 바람으로 네. 회담은 평양에서 하고 예. 그리고 같이 차를 타고 내려와서 판문점에서 예. 남북미 회담까지 해서 아예 아름다운 마무리 더블 두 군데. 했으면 네. 더블 패키지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왠지 양다리 느낌이 나요. 만약에 싱가포르이 되면 개망신을 다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 고추장은 그럼 싱가포르로 뒤풀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요. 예, 헛물 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안영수님 판문점이 답입니다라고 하셨고 네. 조혜경님 심각한 내용인데 김용민이가 하면은 재밌어서 웃음이 나온다고. 뭐든지 희화화 시켜버리는 앵커랍니다. 앵커랍니다. 예. 성유진님 우연히 듣게 됐는데 재밌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이분들이 다 청취율 전화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1년은 둘로 갈립니다. 청취율 전화를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 둘로 갈립니다. 예, 예. 자, 그래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다음 소식은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로 갈까요? 아, 판문점 선언 얘기부터 네네. 좀 예, 짚고 화해 가겠습니다. 무드. 예, 예. 대북 대남 확성기가 모두 철거됐습니다. 고재열 기자님. 네. 네. 5월 1일부터 철거됐는데 4.27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 했는데 5월 1일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예. 5월 4일에 북측이 좀 더 먼저 끝내고 남측은 좀 더 나중에 끝나는데 대략